가난한 집엔 꼭 이 꽃이 있습니다. 당장 버리고 2026년 한 해 집안의 우환을 막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통장 잔고가 걱정되진 않으셨나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새어나가기만 하고 매달 반복되는 공과금과 생활비에 숨이 막히진 않으셨나요? 가족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여러분께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풍수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꽃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밀입니다. 봄이 오면 땅이 웃음을 터뜨리듯 꽃이 피어납니다. 붉은 꽃, 노란 꽃, 분홍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면 우리 마음도 함께 설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집니다. 칙칙한 겨울의 흔적을 지우고 화사한 봄 기운을 집안에 가득 채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보기엔 화려하지만 독을 품고 있는 버섯이 있듯이 겉으로는 예쁘지만 집안의 복을 몰아내고 불행을 불러들이는 꽃들이 존재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설마 꽃 하나가 그럴 리 있겠냐며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부자 집안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그들은 절대 아무 꽃이나 집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풍수를 아는 사람들은 꽃 하나를 들릴 때도 신중하고 또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꽃이 단순히 보기 좋은 장식품이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생명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식물에는 기운이 흐릅니다. 땅에서 올라온 기운, 태양에서 받은 기운, 물에서 얻은 기운이 모두 식물 안에서 순환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향기가 퍼지듯이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식물은 집안을 살리고 나쁜 기운을 가진 식물은 집안을 죽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망한 집에 가보면 난초가 모두 시들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불을 이루는 집의 난초는 절대 시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식물은 그 집의 기운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동시에 그 집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에 있는 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꽃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운을 빼앗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꽃이 여러분 집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들이 자꾸만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꽃집과 마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자세히 보세요. 곱게 뻗은 줄기 위에 꽃잎이 어떻게 피어 있나요?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슬픔에 잠긴 사람처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꽃의 모양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모든 형태는 의미를 가집니다. 위로 뻗는 것은 상승을, 아래로 처지는 것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시클라멘의 고개 숙인 꽃 모양은 집안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자꾸 처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족들의 운이 떨어지고 재물이 빠져나가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꽃이 뿜어내는 기운입니다. 아무리 양기를 가진 다른 꽃으로도 중화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한 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정체된 에너지가 이 꽃에서 흘러나와 집안 전체를 감쌉니다. 마치 검은 안개가 서서히 퍼지듯이 보이지 않게 집안을 뒤덮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집으로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들이 문 앞에서 막힙니다. 재물운이 오려다가 돌아가고 건강운이 오려다가 멈춥니다. 대신 나쁜 기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가족 중 누군가 원인 모를 병에 걸립니다. 부부 사이가 자꾸 틀어지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거나 몸이 약한 가족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시클라멘의 차가운 음기가 약한 기운을 가진 사람을 먼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꽃은 여름이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수국입니다. 화려한 색깔과 풍성한 꽃잎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으로 피어나는 수국을 보면 마치 작은 꽃 축제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에도 심고 화분으로도 많이 키웁니다. 하지만 수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수, 구슬국, 물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이 꽃은 끊임없이 물을 요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도 금방 말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꽃이 얼마나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체와 차가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은 좋지만 고인 물은 썩습니다. 수국은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금고 가두어 버립니다. 마치 집안의 재물을 꽁꽁 얼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나가지를 못하고 나가야 할 곳에 나가지 못해 집안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더군다나 수국이 가진 차가운 성질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파란색과 보라색 수국은 더욱 차갑습니다. 색채학에서도 파란색과 보라색은 가장 차가운 색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색의 꽃이 집안에 있으면 따뜻한 기운이 식어버립니다. 가족 간의 애정도 차갑게 식고 집안 분위기도 냉랭해집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기운이 강하다면 이런 영향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우리 집이 예전 같지 않다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밖 정원에 심으세요. 실외에서 키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실내로 들여서는 안 됩니다. 화분으로 실내에서 키우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이제 세 번째 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꽃바구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개꽃입니다. 순결하고 청초한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는 꽃이죠. 다른 꽃들 사이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안개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풍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경고하는 꽃이 바로 이 안개꽃입니다. 이름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안개입니다. 안개가 자욱이 낀 날을 떠올려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길을 잃습니다. 불안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개꽃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 꽃을 집안에 두면 집안의 맑은 기운이 가려집니다. 마치 안개가 시야를 가리듯이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안개꽃의 가장 큰 문제는 강한 음기입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집안에 절대 단독으로 두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개꽃만 단독으로 두면 그 음의 기운이 고스란히 집안에 퍼집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정체되고 가족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던 일이 막히고 앞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안개꽃을 선물 받으셨거나 집에 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장미나 해바라기 같은 양기 식물과 함께 배치하세요. 절대 안개꽃만 단독으로 화병에 꽂아두거나 화분으로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 집에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이 바로 결정의 순간입니다. 계속 그대로 두고 불운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치우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꽃을 키워야 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집안에 복을 불러드리고 재물을 끌어오고 건강을 지켜주는 축복의 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초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사랑했던 꽃입니다. 사군자 중 하나로 선비의 기품을 상징하는 꽃이죠. 하지만 난초가 귀한 이유는 단순히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난초는 사람의 기운과 가장 닮아있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난초는 주인과 평생 기운을 함께합니다. 집안이 잘 되면 난초도 잘 자라고 집안이 어려우면 난초도 시듭니다.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함께 희로애락을 겪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난초를 보면 그 집안의 형편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난초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양의 기운입니다. 고고한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시킵니다. 특히 난초가 꽃을 피울 때는 양의 기운이 절정에 이릅니다. 이때 집안에 큰 재물운이 들어오거나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전해집니다. 난초의 청아한 향기는 또 어떻습니까? 그 향기 속에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이 있는 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향기롭다고. 난초는 인간관계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 승진을 원하시는 분, 가족 간의 화목을 바라시는 분,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난을 집안에 들이세요. 동쪽 창가에 두세요.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닿는 그곳에서 난은 태양의 기운을 받아 집안 전체로 양기를 퍼뜨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란입니다. 화중왕. 꽃 중의 왕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모란만큼 화려하고 당당한 꽃이 또 있을까요? 크고 선명한 꽃잎, 풍성한 꽃송이, 그윽한 향기까지 모란은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예로부터 모란은 부귀를 상징했습니다. 조선시대 왕가에서는 홀레복에 모란 무늬를 수놓았고 병풍에도 모란을 그려 넣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정원에 모란을 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란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란 그림을 집안에 걸어둡니다. 풍수 인테리어의 가장 기본이 바로 모란 그림입니다. 실제로 모란을 집안에 두거나 모란 그림을 걸어둔 뒤 재물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모란은 봄의 끝자락에 핍니다. 모든 꽃들이 지고 난 뒤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피어나 봄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마무리가 아닌 정점을 의미합니다. 모란을 키우는 집안은 끝없이 번영하고 재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스파티필름입니다. 평화의 백합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식물은 우아한 흰 꽃과 초록빛 잎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정화를 상징하는 이 꽃은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음양의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풍수에서는 넓고 둥근 잎을 가진 식물이 재물을 담아온다고 말합니다. 스파티필름의 넓은 잎을 보세요. 마치 재물을 받아 담는 큰 그릇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 잎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아 담아 여러분께 전해줍니다. 게다가 스파티필름은 관리가 쉽습니다. 식물 키우기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물을 주어도 잘 자라고 빛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잘 견딥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식물입니다. 공부방이나 사무실 책상 위에 두면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일의 효율이 올라가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꽃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부자 집안들을 연구해보세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 올바른 식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해와 달, 낮과 밤, 빛과 어둠처럼 말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기만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음기만 너무 강해도 안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시클라멘, 수국, 안개꽃처럼 음기가 강한 식물들이 집안에 있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양기가 강한 집이라도 점점 기운이 꺾이게 됩니다. 반대로 난초, 모란, 스파티필름처럼 좋은 기운을 가진 식물들은 집안의 균형을 잡아주고 기운을 상승시킵니다. 정체되어 있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막혀있던 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집안에 있던 나쁜 기운의 꽃을 치우고 좋은 기운의 꽃으로 바꾼 뒤 신기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밝아지고 다툼이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좋은 기운을 들였으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곧 202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26년 한 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집에 시클라멘이나 수국, 안개꽃이 있다면 새해가 오기 전에 반드시 치우세요.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묵은 기운과 함께 나쁜 운도 함께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난초나 모란, 스파티필름 같은 좋은 기운의 꽃으로 집안을 채우세요. 새해 첫날 아침 동쪽 창가에 난초를 두고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태양의 양기가 난초를 통해 증폭되어 집안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거실에는 스파티필름을 두세요. 온 가족이 모이는 공간에서 이 식물은 맑은 공기와 함께 평화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족들이 자주 웃게 되고 대화가 많아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이나 베란다에는 모란을 심으세요. 봄이 되어 모란이 피어나면 그에 여러분 집안에 큰 재물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사업 성공, 투자 수익 또는 뜻밖의 선물이나 상속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식물도 생명입니다. 사다 놓기만 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 돌보아야 합니다. 물을 제때 주고 햇빛을 적절히 쐬어주고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식물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감사하다고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식물에게 전해지면 식물도 그 정성에 보답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자라고 더욱 강한 좋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 기운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 여러분을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식물의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시들기 시작하면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만약 정말 노력했는데도 식물이 계속 시든다면 그것은 그 식물이 여러분의 나쁜 기운을 대신 받아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새 식물을 들이세요. 절대 죽은 식물을 계속 집안에 두지 마세요. 죽은 식물은 죽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변화를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꽃 하나를 바꾸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겠다고, 다음 주에 하겠다고, 시간 나면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여러분 집안을 둘러보세요. 시클라멘이 있나요? 수국이 있나요?
안개꽃만 단독으로 놓여 있나요? 있다면 지금 바로 치우세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내일 꽃집에 가서 난초를 사겠다고, 스파티 필름을 구하겠다고, 봄이 오면 모란을 심겠다고 말입니다. 이 작은 결심이 2026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2026년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날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가의 난초를 바라보며 지난 한 해를 떠올립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늘어났고 가족들도 건강했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년 전 그날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그때 실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맑은 기운은 맑은 곳에 깃듭니다. 안정된 곳에 머뭅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야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삶이 긍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꽃으로 집안을 정화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잘 챙기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세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행복과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집안에는 항상 좋은 기운의 꽃이 있어야 합니다. 봄에는 모란이 피고, 여름에는 난초가 향기를 뿜고, 가을에도 스파티 필름의 흰 꽃이 피어나고, 겨울에도 난초의 초록 잎이 생기를 전해줍니다. 사계절 내내 집안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사셨던 분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안 풀리나 한탄하셨던 분들,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셨던 분들, 돈이 안 모인다고 속상해하셨던 분들, 모두 귀 기울여 들으셨길 바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실천할 것인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작은 실천에서 갈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그들은 좋은 정보를 들었을 때 바로 실천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은 복이 넘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재물이 쌓이는 집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끼는 친구들에게, 소중한 이웃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함께 복을 나누면 그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주면 우주는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보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집안의 꽃들에게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사라지고 복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메시지를 실천하셔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